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군입니다. 2026년 병훈현 첫 번째 컨텐츠는 현재 액션캠의 황태자라 불리는 DJI 오즈모 액션의 신작 오즈모 액션 6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벌써 약 한 달 정도 장시간 써보고 내린 결론은 이거 진짜 왜 이래? 였습니다. 과연 어떤 부분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지, 전작 대비 어떤 부분이 바뀌었고 개선이 됐는지, 또 경쟁사인 인스타360 에이스 프로2와 비교했을 땐 어떤지, 액션캠 고를 때 가장 중요한 촬영 품질, 발열, 사용시간, 편의 기능, 아쉬운 점까지 정말 솔직하게 핵심 요소에 맞춰 비교해서 누가 최고의 액션캠인지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남들보다 품격있게 쓸 수 있는 꿀팁까지 전수해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면 지금 이 시점에 뭘 사야 후회가 없는지 딱 알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우선 새롭게 바뀐 외관 디자인부터 살펴볼까요? 전작과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는 좀 더 심플하고 깔끔해졌다는 겁니다. 전작엔 전면부 레드 포인트 부분이 렌즈와 5 프로 레터링에도 들어가 있어서 카메라 존재감을 부각시켰는데요. 이번엔 굉장히 차분해진 느낌이죠. 자세히 보지 않으면 6 글자가 잘 보이지 않을 정도니까요. 근데 사이즈는 전작보다 좀 더 커지고 무게도 소폭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들었을 때 매우 컴팩트한 크기와 무게여서 휴대하는 데는 부담은 전혀 없었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이번에 사이즈가 커지면서 전작 케이스 호환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전작에서 넘어오신 분들은 액션 6용으로 따로 케이스 별매를 해야 된다. 다행히 전작 마운트는 똑같이 호환이 잘 됩니다. 배터리도 똑같이 호환 잘 되고요. 배터리 용량은 둘 다 1950mAh로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양방향 퀵 릴리즈 마운트가 좀 더 편해졌어요. 이 손가락 짚는 부분의 면적이 좀 더 커지고 튀어나와 있어서 훨씬 쓰기 좋더라고요. 경쟁사인 에이스 프로2와 비교했을 땐 아직까진 에이스 프로2가 훨씬 더 크고 무겁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컴팩트하고 가벼운 제품을 원하신다면 둘 중에선 액션 6가 훨씬 좋죠. 반대로 디스플레이 사이즈는 에이스 프로2가 약 2.5인치로 가장 커서 화면 보기에도 좋고요. 무엇보다 이렇게 플립 형태다 보니까 셀피 화면을 큰 화면으로 모니터링 하기에도 좀 더 유리합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인 촬영할 때는 어떨까요? 우선 전작보다 이번 액션 6가 가장 좋아진 차별점은 DJI 액션캠 최초로 빛의 양을 자동으로 조절해주는 가변 조리개가 탑재가 됐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렌즈 안의 조리개 값을 마치 사람 눈처럼 상황에 따라 물리적으로 알아서 센서로 들어오는 빛의 양을 직접 제어하는 건데요. 근데 그걸 좋아하면 뭐가 좋아져?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쉽게 우리 눈으로 비유를 해서 설명하자면, 조리개는 우리 눈의 동공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워요. 우리가 밖에 햇빛이 쨍쨍하고 너무 밝은 곳에선 눈을 크게 뜨고 있으면 어때요? 너무 눈부셔서 눈을 찌푸리거나 실눈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뜨게 되잖아요. 이게 바로 조리개를 조이는 상태, 즉 조리개 F값이 커진 상태입니다. 반대로 어둡고 저조도 환경에선 우리가 눈을 더 크게 뜨겠죠. 고양이도 밤에 동공이 확장돼서 눈이 훨씬 더 귀여워 보이잖아요. 이게 바로 조리개를 여는 상태. 반대로 조리개 F값은 낮아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F값은 낮으면 낮을수록 빛을 더 많이 받아들여서 밝게 나오고요, 올리면 올릴수록 상대적으로 어둡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 하나 알아두시면 카메라 촬영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기본 상식이니까 이거 꿀팁으로 가져가시고요. 그런데 그전에는 이 F값이 고정이었어요. 즉 밝을 때나 어두울 때나 눈을 항상 같은 크기로만 뜨는 사람이었던 거죠. 하지만 이번 오즈모 액션 6에선 가변 조리개가 탑재가 되면서 촬영 환경에 따라 상황에 맞게 동공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결과적으로 너무 밝을 때는 과노출을 방지해주고요, 어두울 때는 알아서 밝고 선명한 촬영을 할 수 있게 도와주죠. 게다가 이번엔 센서도 1.1분의 1인치 정사각형 센서를 탑재해서 전보다 센서 크기 자체가 물리적으로 더 커지면서 이번에 액션 시리즈 최초로 슈퍼나이트라는 야간 전문 촬영 모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두운 저조도 환경에서도 전보다 확실히 훨씬 더 밝고 선명하게 촬영을 할 수 있어 좋더라고요. 이게 이번 오즈모 액션 6를 구매해야 되는 가장 큰 메리트 중 하나예요. 그리고 저는 인물을 주로 찍는 브이로그용으로도 이번 액션 6를 더 추천드리는데요. 확실히 전작이나 에이스 프로2와 비교해보니까 피부톤 질감이 훨씬 더 매끄럽고 인물을 좀 더 밝고 예쁘게 찍어주더라고요. 에이스 프로2는 너무 터프한 질감으로 피부를 표현한다고 해야 될까요? 확실히 다양한 상황에서 찍어봐도 오즈모 액션 6가 가장 인물이 이쁘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번엔 화각도 좀 더 좋아졌어요. 기존엔 표준, 광각, 초광각 이렇게 3개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자연스러운 광각이 추가가 돼서 광각 화각에서도 좀 더 왜곡 없이 눈으로 보는 듯한 광각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에이스 프로2도 다양한 화각을 지원하고 이런 자연스러운 광각 기능을 지원해서 이거 오즈모 액션에도 좀 들어가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확실히 써보니 훨씬 더 좋더라고요. 자, 그리고 촬영에서 또 중요한 게 오디오 마이크 품질이잖아요. 기본 마이크 수음 테스트를 한번 해봤습니다. 우린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몰라도 정해지지 않아서 그게 나는 좋아요. 우린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몰라도 정해
정해지지 않아서 그게 나는 좋아요. 우린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몰라도 정해지지 않아서 그게 나는 좋아요. 이것도 개인적으로 이번 오즈모 액션 6가 가장 훌륭했는데요. 전체적으로 현장감과 화자의 목소리, 볼륨 크기도 밸런스가 딱 적당했고 굉장히 자연스러웠어요. 그리고 액션 6는 따로 저처럼 DJI 마이크가 있으신 분들은 블루투스 방식으로 연결해서 쓸 수가 있고 무선 이어폰 연결 기능이 추가돼서 블루투스 이어폰을 마치 무선 마이크처럼 연결해 또렷한 음성 녹음을 할 수 있다는 부분도 꽤나 괜찮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액션캠에서 또 절대적으로 중요한 발열과 사용 시간인데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건 아쉽게도 오즈모 액션 5 프로가 제일 길게 쓸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 사실이 좀 믿기지가 않아서 정말 다양한 상황에서 여러 차례 테스트를 반복해 봤는데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오즈모 액션 5 프로가 훨씬 더 길게 촬영할 수 있었어요. 촬영 녹화 품질은 모두 4K 30프레임으로 진행을 했고요. 실내에서 촬영할 때는 약 온도가 25도에서 26도, 습도는 40에서 60%로 굉장히 쾌적한 환경에서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 테스트에선 에이스 프로 2가 약 1시간 만에 방전이 됐고요. 액션 6는 2시간 12분, 역시 액션 5 프로가 약 2시간 25분으로 가장 길게 쓸 수가 있었고요. 두 번째 테스트에선 에이스 프로 2를 저전력 모드로 하고 액션 두 제품도 녹화 중 디스플레이 화면 표시를 끔 상태로 놓고 촬영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에이스 프로 2가 저전력 모드에선 약 1시간 54분, 오즈모 액션 6는 2시간 15분, 오즈모 액션 5 프로는 약 2시간 28분 정도를 사용할 수 있어 역시나 이 환경에서도 액션 5 프로가 압도적으로 촬영 시간이 길었습니다. 자, 이번 세 번째는 햇빛이 쨍한 야외에서 테스트를 진행해 봤는데요. 약 2시간 넘게 오즈모 액션 5 프로가 가장 길게 촬영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저처럼 4K 말고 평소 FHD 해상도로 촬영하신 분들은 이보다 훨씬 더 길게 촬영할 수 있긴 한데요. 전자 5 프로에서 이번에 6로 넘어오면 더 길게 쓸 수 있겠지라는 기대감으로 오신 분들은 확실히 좀 아쉬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오즈모 액션 6가 에이스 프로 2와 비교했을 때 훨씬 더 길게 촬영할 수 있다는 부분은 큰 장점이죠. 그리고 제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촬영 중 화면 표시를 끈다고 해서 사용 시간이 막 엄청 크게 유의미한 값으로 증가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나를 보고 계속 찍는 거라면 굳이 끄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혹시 저처럼 이렇게 화면 녹화 시간 표시가 안 되시는 분들은 설정, 디스플레이 항상 표시해서 이걸 활성화해 주시면 됩니다. 아래 스타일에서 내 마음에 드는 스타일도 고를 수가 있어요. 이것도 꿀팁으로 가져가세요. 그리고 여러 차례 테스트를 진행해 봐도 액션 6가 상대적으로 발열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뜨거운 햇빛 아래에서도 에이스 프로 2보단 길게 촬영이 되긴 하지만 이 발열 때문에 배터리 용량은 똑같은데 좀 더 짧게 촬영이 되는구나, 이 부분이 솔직히 좀 아쉽긴 했습니다. 다음은 편의 기능인데요. 개인적으로 이건 오즈모 액션 6가 가장 좋았습니다. 우선 전자 액션 5 프로처럼 똑같이 기본 내장 저장 공간을 지원하는데 기본 저장 공간도 소폭이지만 50GB로 증가가 됐습니다. 근데 이건 표시 문제인 건지 솔직히 진짜 기본 데이터를 좀 더 넣어준 건지는 조금 애매해요. 어쨌든 약간이지만 조금 더 여유 있게 촬영 용량을 쓸 수가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꺼진 상태에서도 촬영 버튼만 눌러서 촬영이 되는 퀵 캐처 기능도 에이스 프로 2보다 월등히 빨랐습니다. 터치 반응성은 여전히 똑같이 빠르고 좋았고요. 이 기능이 진짜 좋은데 4K 맞춤화 모드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쉽게 말하면 가로 비율과 세로, 쇼츠 비율을 동시에 촬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쇼츠나 롱폼 영상을 찍기 위해 따로따로 찍을 필요가 없다는 게 참 좋더라고요. 그리고 따로 방수 케이스 없이도 20m까지 똑같이 방수가 되기 때문에 에이스 프로 2보다는 훨씬 더 깊이 잠수할 수 있어서 스노클링 하시는 분들에게도 여행 가시는 분들에게도 소편하게 쓸 수 있는 액션캠이에요. 자, 이렇게 오늘은 새로운 DJI 액션캠 오즈모 액션 6를 만나봤는데요. 정리하자면 이번 액션 6는 전작에서 저조도 촬영 때문에 아쉬움을 느끼신 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액션캠이지만 평소 낮이나 밝은 곳에서 액션 위주로 찍으시는 분들은 굳이 액션 6로 갈아탈 정도인가? 솔직히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물론 4나 3처럼 전전작 쓰시는 분들은 당연히 넘어오시면 괜찮고요. 그리고 에이스 프로 2와 비교했을 땐 확실히 액션 6가 야외에서도 긴 사용 시간이 아주 큰 메리트로 다가왔고요. 야간 촬영에서도 좀 더 밝고 선명하게 잘 나오고 인물의 피부 표현 질감도 훨씬 좋아서 앞으로 저는 브이로그나 인물 촬영용 메인으로 쓰는 거는 무조건 액션 6를 주로 놓고 쓰려고 합니다. 만약 액션 다음 작에 에이스 프로 2처럼 이렇게 화면이 폴립업이 된다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지금 전면에 있는 디스플레이는 정사각형에 잘리는 부분도 많고 조금 보기가 답답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플립형 디스플레이가 들어가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만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 거고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앞으로 저는 이렇게 제품의 핵심과 남들은 모르는 꿀팁만 전달해 드릴 테니까 오늘 저 처음 보신 분들은 구독과 알람 설정하시고 영상 놓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2026년 새해 항상 건강하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모든 것들 다 이루시는 뜻깊고 행복한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전 곤이었습니다. 그럼 가볼게요.